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교재 491페이지의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여 자료 입력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 494페이지의 공통 사례 1, 이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면은 다음은 주 상민전자의 2020년 급여 지급 내역이다. 수당 등록 및 급여 자료를 입력하라. 단 프로그램상 자동 계산되는 공제항목을 무시하고 아래 주어진 자료를 반영하라. 자, 프로그램에 해석 코드 2200번에 들어가 보면은 근로소득 관리에 급여 자료 입력 있죠.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이 급여 자료 입력은 급여 대장 만드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게 여기 수당 공제 있죠. 요거를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수당 공제를 눌러 볼게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수당이 기본급이 있죠. 기본급. 자, 그 다음에 상여는 사용하나요? 그 문제의 추가 자료에 동그라미 6번 보세요. 494페이지 그 추가 자료에 동그라미 6번 보시면은 급여 대장 작성 시 가세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불어 변경하여 급여 명세서에 제시된 항목 및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상여는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 여부에 불하고 체크하면 돼요. 자, 그럼 직책 수당도 마찬가지 사용 안 하네요. 문제에서 안 주어졌죠. 월차 수당도 마찬가지. 식대는요? 식대는 있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식대에 대한 추가 자료를 보세요. 추가 자료 동그라미 1번에 식대는 점심 식사대로서 이외의 별도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론할 때 비과세 항목 5가지 외워달라고 썼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그다음 연구보조비, 육아수당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비과세 3가지, 일단 3가지는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2개 뭐를 외워달라고 했냐면요. 육아수당하고 연구보조비가 있었어요. 자, 그럼 식대는 회사에서 밥을 안 주면 비과세예요. 밥을 안 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등록된 이 항목을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는데 그 추가 자료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업무 목적 외에 출퇴근용으로 지급한다. 출퇴근용은 안 된다라고 썼잖아요. 업무용으로 쓸 때만 비과세가 돼요. 그러면 이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써요, 안 써요? 안 쓰겠죠. 사용 여부에 불하고 체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 항목이 사용되지 않으면 불허하고 그리고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하나 더 등록하셔야 돼요. 과세 구분에 과세라고 체크하시고 수당명은 자가운전 보조금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월정액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정기 부정기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있잖아요. 야간 근로수당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네. 이렇게 사용 여부에 여라고 되어 있죠.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쓰면은 그냥 놔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녀 보육비가 있는데 그 추가 자료에 동그라미 3번 봤더니 자녀 보육비는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하며 박찬호는 4살 된 자녀가 있다. 비과세 맞죠? 6세 이하 자녀와 관련된 거는 비과세가 맞아요. 그 다음에 수당명은 자녀 보육비. 그 다음에 비과세는 있잖아요. 반드시 비과세 유형이 설정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한도가 있잖아요. 비과세는. 유형을 설정해 줘야지 프로그램이 한도를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유형에다가 F2 누르시고 6세 이하 자녀와 관련된 거는 육아수당이거든요. 육아수당 치시면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교육비 보조금이 있는데 그 추가 자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교육비 보조금은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교육비 보조금은 과세로 하시고 교육비 보조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선택을 하실 때 유형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과세는 그냥 그 수당명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유형이 뜨고, 뭐 한도 같은 건 따로 없어요. 과세이기 때문에. 월정액은 그냥 뜨는 대로 일단 그냥 놔두시면 되겠고, 사용 여부는 요로 이렇게 체크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급여 지급할 때 띄고 나가는 항목들이 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학자금 상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제항목에 봤더니 뭐가 하나 더 있냐면요, 이 학자금 상한은 사용 안 하니까 부로 체크할게요. 고용보험이 있죠. 아, 노조회비겠죠. 노조회비에 하나 등록할게요. 공제소득 유형은 F2 누르셔가지고 기타로 체크하시면 돼요. 과세 유형명이 있는데 뭐 해당하는 게 특별한 게 없죠. 그래서 기타.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을 해볼 건데 3월 급여 대장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기속 연월이 나와 있죠. 요거는 일한 달. 그 다음에 지급 연월일은 지급한 달을 이야기하는데, 몇 월 급여냐면요, 3월 급여를 며칠 날 지급했냐면요, 급여 지급일이 언제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라고 되어 있죠. 지급 연월일이 3월 말일자로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입력한 수당 항목하고 공제 항목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입력을 할게요. 이제 급여 대장을. 자, 기본급이 55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대가 15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30만 원. 그래서 지금 요거 입력하실 때 있잖아요. 요 박찬호하고 홍길순이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통사례 사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83페이지에 공통사례 사원 등록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급여자료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어지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박찬호 기본급 550, 식대 15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원.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이 25만원이네요. 자녀 보육비가 20만원, 교육비 보조금이 10만원. 이렇게 입력되고, 자, 여러분들 여기 급여 항목을 입력하면은, 아, 여기 과세하고 비과세 구분이 되는데, 과세가 630만원, 비과세가 20만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걸 분류해 주죠. 여러분들이 수당 공제할 때 비과세 항목을 따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과세 항목이 어떤 게 있냐면요, 식대 10만원, 그 다음에 아까 자녀 보육비 중에서 10만원 비과세 해가지고 총 20만원 비과세인 거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가세로 등록했었죠. 근데 이 야간근로수당은 지금 비과세로 안 빠지는 게, 야간근로수당은 언제가 비과세예요?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로서 그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 야간근로수당은 이게 비과세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연장근로 비과세에 여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프로그램이 비과세로 인식해요. 그 외에 사무직들은,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들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과세로 인식을 해줘요. 자, 그다음 공제 항목은 그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입력하면 되는데, 국민연금 218700, 건강보험은 193800이네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50400, 노조회비, 이거 무시하시면, 노조회비는 없죠 지금은. 박찬호는 없죠. 소득세 431570, 지방세 43150. 그래서 문제랑 다른 것만 수정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박찬호의 급여 대장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홍길순 급여 대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홍길순은 기본급이 190, 식대가 15만원, 야간근로수당이 25만원, 그 다음에 교육비 보조금이 4만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홍길선의 비과세 금액을 봤더니 35만원이 뜨는 거는 식대 15만원 하고, 식대 10만원 하고,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죠. 야간근로수당 25만원 비과세 해서 35만원이 비과세가 돼요. 자동으로 뜨죠. 이 자동으로 뜨는 거는 홍길선은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여부에 여라고 체크되어 있고 연장근로 비과세에 여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서 여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프로그램에서 급여 자료 입력에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공장목을 봤더니 국민연금이 85500,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63360, 고용보험이 15920, 노조회비가 10만 원, 소득세가 3020, 지방소득세가 30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단에 인쇄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급여대장이 뜨죠. 이게 회사의 급여대장이에요. 그래서 급여 지급할 때 여기 차인 지급액 있죠. 박찬호는 545520, 그 다음에 홍길수는 2065410. 이렇게 급여가 지급이 되겠죠. 자, 이게 급여자료 입력이고 이게 3월 급여를 3월 말일날 지급한 거죠. 자, 그 문제에서 지금 12월 급여 대장까지 다 만들려고 했으니까 한번 다 만들어 볼게요. 급여는 매달 다 똑같아라고 돼 있죠.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4월부터 12월까지 쭉 한번 다 등록을 해볼게요. 자, 4월달 급여도 말일자면 4월 30일. 전월 급여 대장을 복사합니까 하면 예 하세요. 그럼 전달하고 똑같이 되죠.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다 똑같이 복사하면 돼요. 근데 이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단에 지급 일자를 눌러보면은 여러분들이 급여 입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급여 대장을 잘못 입력했다,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서 삭제하면 되겠고, 급여 대장이 똑같으면 복사를 하면 돼요. 여기서 복사 버튼이 있잖아요. 저는 5월부터 12월까지 다중 복사를 할게요. 5월부터 12월까지 당월 지급 일자는 말일자 31일로 하세요. 30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30일로 반영시켜줘요. 31일로 해놓으면은 복사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급여 대장이 이렇게 복사가 되죠. 그럼 12월까지 3월 급여랑 4월 급여랑 제가 4월 급여를 복사한 거죠. 4월 급여랑 다 똑같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급여자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494페이지 공통 사례 1을 할 건데, 자, 3월 급여 대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월 급여 대장을 봤더니 두 명한테 지급하는 총액이 884만 원이죠. 그 다음에 지급할 때 세금은 얼마 띄워줬어요? 소득세 띄워준 금액이 434,590원이죠. 요 금액을 띄워줘요. 이 금액을 언제까지 세금 신고 납부해야 돼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 4월 10일까지 세금 신고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금 신고 납부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 뭐냐면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예요. 49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3월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가셔가지고, 자, 3월달 거니까 기소건 2020년 3월, 그다음 지급이 3월이었죠. 신고 구분은 이렇게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가 있는데 지금 정기신고죠. 자, 입력을 했더니 자동 반영이 되죠.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어떻게 이행했느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는 신고서가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예요. 자, 개인한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서 두 명한테 총 864만 원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43만 4,590원을 띄워줬다. 그래서 요 세금을 납부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총 지급액이 864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 급여자료 입력 보면은, 자, 급여자료 입력에 지급 총액이 884만 원인데 왜 864만 원이 반영된 거냐? 그거는 식대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식대가 빠져 있어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는 식대 부분이 빠져요. 신고할 때 식대와 관련된 거는 신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총 지급액란에 식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급여자료 입력 보면은 여기 제출 비가 미제출 비과세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신고할 때 안 알려줘도 되는 비과세 항목이다. 예,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식대랑 식대랑 자가 운전 보조금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에는 식대랑 자가 운전 보조금이 빠진 금액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493페이지 보시면은 493페이지 상단에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해놨죠. 보면은 과세 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 인원과 총 지급액을 적는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 지급명세서 작성 의무가 면제된 금액은 제외한다. 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은 면제되는 대표적 항목이고 육아수당은 포함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이 급여자료 입력을 하니까 자동 반영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예, 급여자료 입력을 통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이렇게 자동 작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고, 다 하고 난다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마감을 치시면 돼요. 자, 시험에서는 원천징수가 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 시험에 나와요. 세무 2급은. 다른 거 퇴직, 사업, 기타 요거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 1급에서 출제가 돼요. 세무 2급은 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만 아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세무 1급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책의 문제를 좀 더 풀어볼게요. 페이지 494페이지, 498페이지 필수 예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벤처기업인 주지민의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사원 이경자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11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회사 코드는 1002번으로 갈게요. 급여 자료 입력 가셔가지고 자, 11월이죠. 11월이고 급여 지급일이 30일이죠. 이 경자가 이렇게 나오고 아까 저희 공동 사례는 사원 등록부터 급여 자료 입력이 이어지는 문제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뭐 1번 문제처럼 딱 하나의 주제만 시험에 나와요. 사원 등록이면 사원 등록 하나의 주제, 급여 자료 입력이면 급여 자료 입력 하나의 주제만 시험에 나오고 그 백업 파일이 이미 사원 등록이 입력된 백업 파일로 시험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경자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하셔야 될 게 수당 공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기본급이 있죠. 문제에서 그다음 식대가 이게 식대를 한번 볼게요. 거기 하단에 수당 내역에 식대가 있는데 당 회사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밥을 주죠. 밥을 주면 과세예요. 그래서 비과세 식대는 사용 여부에 프로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과세 식대를 하나 등록하면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밥을 주니까 비과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야간 근로수당이 있는데 야간 근로수당은 그대로 놔두면 돼요. 연구보조비가 있는데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죠. 제가 비과세 외워달라고 했던 5가지 항목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럼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니까 2번 비과세 선택하시고 수당명은 연구보조비 유형의 F 누르시고 연구수당 연구보조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근무하는 자예요? 기업부설연구소죠. 맨 밑에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 여기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육아수당이 있죠. 육아수당도 비과세 등록해야 되겠죠. 육아수당 유형 선택해야 되겠죠. 육아수당 자, 그다음 직무수당이 있는데 직무수당은 없죠. 이것도 등록할게요. 과세 직무수당 자, 해서 급여총액이 385만 원이 나오죠. 자, 그 문제에서 맨 하단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급여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을 추가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부로 변경하며 급여 명세서에 제시된 항목 및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사용하지 않는 거는 모두 부로 체크하라죠. 기본급 상여는 부, 그다음 직책 수당도 부, 월차 수당도 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용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그 공장목 봤더니 뭐가 있어요? 사내 대출금이 있죠. 사내 대출금. F2 누르시고 대출. 자, 그 다음에 여기 학자금 상환은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문제에서 공제 항목을 공장목에 그 사용하지 않는 거를 부로 체크한다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근데 저는 그냥 부로 할게요. 사용 안 하니까. 확인. 자, 그 다음에 기본급이 300. 그 다음에 식대가 10만원.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이 25만원. 연구보조비가 20만원. 직무수당이 20만원. 육아수당이 10만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이건 없었네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사용 여부에 프로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장목에 국민연금이 13만 5천원, 건강보험이 9만 1,800원, 그 다음에 사내 대출금이 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급여대장이랑 똑같이 입력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참고로 수당공제 하실 때 이게 직무수당 같은 게 여러분들이 가세냐 비가세냐 등록하실 때 이게 좀 헷갈리시잖아요. 그럼 제가 알려드린 비가세 항목이 총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 외에는 가세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소득세는 근로 제공으로 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가세를 해요. 비가세로 법에 나와 있는 거 빼고는 전부 다 가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세 중에서 제가 알려드린 거 5가지만 일단 외우시고 그 외에는 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래 비가세는 프로그램에 유형에서 F1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F1을 누르면은 비가세가 쭉 나와요. 여기 전부 다 나오거든요. 식대 치면은 식대 비가세도 나오고, 그다음에 육아수당도 비가세가 나오잖아요. 한도도 나와요. 그래서 뭐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비가세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제가 알려드린 5가지고 그 외에 뭐 직무수당 이런 거는 이제 말이 직무수당이지 급여를 그 회사에서 마음대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 과세 급여인 거예요. 자, 그럼 1번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마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 자동 저장이 되니까. 자, 2번 문제. 다음은 주 성민의 생산직 사원 노기철의 5월분 급여 자료이다.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을 한 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공제 항목은 주어진 자료에 의한다. 단 수당 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고 월정액 여부는 무시한다. 또한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며 전월 2월 된 미환급세액은 2만원으로 가정한다. 이 문제에서 2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급여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 코드 1004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급여 자료 입력을 해볼게요. 급여가 5월 급여죠. 그래서 기속은 5월, 지급은 5월 31일 날. 수당 공제를 해야 되는데 수당 공제를 누르고 기본급은 있고 그다음 상여는 사용 여부에 프로 체크할게요. 직책 수당은 없네요. 그다음에 월차 수당도 없고, 이거 사용 여부 프로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문제에서 프로 체크하라고 하면은 체크하시고 별 말이 없으면 그냥 놔둬도 돼요.
그냥 뜨면은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부로 체크하래요. 예, 부 월차 수당도 부 식대는 있네요. 근데 과세인가 비과세인가 봤더니 거기 1번의 수당 등록 자료에 자 거기에 식대가 두 번째 점에 회사는 매월 10만 원씩 식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야간 근무 시에는 별도로 음식을 제공받는다. 야식은 돼요. 예, 중식만 안 주면 되지. 야식 주는 거는 비과세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자,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 그 자가운전 보조금은 첫 번째 점 보면 직원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자가운전 보조금을 20만 원 지급하고 있다. 직원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쓰니까 비과세 맞아요. 자, 그냥 야간근로수당은 그냥 놔두세요.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여부의 여, 야간근로 비과세의 여라고 체크하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비과세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로 프로그램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생산직 근로자가 비과세가 되려고 하면 월정의 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월급이 21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그걸 판단할 때 어떤 급여가 월정의 급여에 해당하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가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되는 대로 놔두면 되겠고 시험에서는 문제에서 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줘요. 이 부분 고치라고 하면은 고치라고 언급을 해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설수당이 있죠. 설수당은 과세 항목이에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항목은 뭐 별 게 없죠. 근데 학자금 상환액은 사용 안 하니까 부로 체크하시고 확인. 자, 그럼 기본급이 200. 그 다음에 식대가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야간 근로수당 15만 원, 설수당 40만 원. 그 다음에 가불금이 있었네. 수당 공제 가불금. 이건 대출이죠. 직원한테 대출해 준 거니까. 자, 가불금 20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6만 3천 원. 건강보험료 42,840원. 고용보험료 21,200원. 소득세 22,240원. 자동으로 뜨는 거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급여 대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아까 이 직원이 생산직 사원이라고 되어 있었죠. 생산직 사원이기 때문에 사원 등록을 가셨어야 돼요. 사원 등록 가셔가지고 생산직 사원이 나오면은 이걸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생산직 근로자의 여라고 체크가 안 돼 있었네. 여고 연장근로 비과세는 이제 직전 연도 총 급여를 따져야 되는데 그 문제에서 직전 연도 총 급여는 3,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연장근로 비과세는 안 되겠네요. 전년도 총 급여가 3,250만 원. 이렇게까지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과세이기 때문에 급여 저림액에 과세로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그 수당 등록 자료에 다섯 번째 점에 봤더니 정기적 성격의 수당은 식대만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수당 공제를 누르시고 급여 항목에 월정액에 정기 부정기가 있잖아요. 정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급여는 정기 급여이고 어쩌다 한 번씩 나가는 거는 부정기로 빠지는 건데 그 수당들 중에서 거기에 정기적 성격의 수당은 식대만 해당하니까 그 설수당 있죠. 설수당은 이게 부정기로 빠져야 되는 거고 설수당이 금액 입력된 거 잠깐 지울게요. 자, 이거는 부정기.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되고 식대는 정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등록된 거는 그냥 놔두세요. 등록된 대로 원래 된 대로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별도 언급이 있을 때만 이렇게 정기 부정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설수당은 4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의 급여 210만 원 이하인 경우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잖아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비과세인데 월정의 급여가 210만 원 이하다라는 거는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가 210만 원 이하라는 거예요.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가 어떤 거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시면 돼요. 하라고 하면 하고 뭐 별대 언급이 없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월정의 급여 요거 관련된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설수당은 문제에서 부정기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고 식대는 정기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등록된 것들은 그냥 놔두면 돼요. 자,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득세 부분은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해야 되니까 20240 지방소득세는 2020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 다음 고용보험도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은 21,200원이죠. 자동으로 뜨는 걸로 하면 안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해설이 좀 오타가 있으니까 나중에 해설 정오표 좀 참고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가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급여가 5월 급여니까 5월 그럼 지급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5월 31일이니까 5월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동 반영이 되죠. 한 명한테 255만원 주면서 세금 2240원 띄워주는 걸로 표시가 되죠. 이렇게 반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이번에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전월 2월 된 미환급 세액은 2만원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전월 미환급란 있잖아요. 여기 전월 미환급 세액이 있으면 여기에 금액을 넣어야 돼요. 여기에 2만원 이렇게 넣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 자, 이거 잠깐 보시면은 뭐 어떤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이 그 1월 급여는 300에 세금 3만원 띄고 받았다라고 할게요. 그렇게 1년 동안 똑같이 받다가 12월 말까지 똑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했더니 1년 동안 총급여 3,600이고 여기에 대한 결정세액이 20만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미 낸 게 36만원이 있으니까 환급이 16만원 나오죠. 자, 이 환급세액은 회사가 환급을 받아줘야 되는데 환급 받아줄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요. 그럼 2월 달에 이 환급된 세액은 환급 신청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다음 달로 2월을 시켜서 다음 달 낼 세금에서 까제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전월 미환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달에 환급 받지 못하고 2월 시킨 세액이 있으면은 전월 미환급란의 금액을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월 미환급란에 2만원 넣었죠? 그러면은 이번 달 낼 세금이 2240원이 있었는데 전월 미환급 2만원 빼면은 이번 달에 얼마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240원의 세금만 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작성할 때 전월 미환급 세액이 얼마 있다 이런 게 언급이 자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월 미환급란에다가 금액 넣으시면 돼요. 자, 다음 거는 마감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3번. 다음 자료를 보고 주세원의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 회사 코드는 1001번이네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가셔가지고 자, 3번에 1번 봤더니 당해 정기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이 있는데 5월 급여라고 되어 있죠. 5월 급여 지급은 5월
그럼 이 급여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그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해당하는 칸에 직접 입력하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럼 1번 봤더니 당월 정규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이 있는데 정규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4명이네요. 4명한테 급여 지급한 게 얼마냐면요, 1,060만 원인데 제가 앞에서 총 지급액 나는 뭐와 뭐를 뺀 금액으로 하라고 했어요. 식대랑 자가운전보조금이 빠진 금액으로 넣으라고 했었죠. 그럼 식대하고 자가운전보조금 빼면 얼마가 되느냐? 식대가 40만 원이 있으니까 1,020만 원이 되겠죠. 자, 요 금액에 대해서 1,020만 원에 대해서 세금 얼마 떼고 줬어요? 근로소득세가 72,000원이죠. 네. 그다음 이번에 그 간이세액에 근거해서 급여 나간 거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2번에 당월 공장 일용 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 있죠. 일용 근로는 일용 근로란에 넣으면 되는데 몇 명이에요? 3명이죠. 총 얼마 지급됐어요? 250만 원. 세금은 13,500원 띄고 나가죠. 이렇게 반영시키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기타 사항 봤더니 첫 번째 점, 당사는 당월분 급여를 당월 말일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그럼 별 내용 아니고, 두 번째 점, 당사는 매월별 원천징수 세액 납부 대상 사업자이다. 세 번째 점, 전월분 두 번째 점도 별 내용 아니에요. 세 번째 점, 전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상의 차월 2월 환급세액은 17,500원이었으며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일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전월 미환급란에 금액을 얼마 넣으라는 거예요? 17,500원. 근데 거기 지방소득세는 무시하세요. 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소득세, 즉 국세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무시, 국세만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다 했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마감을 칠게요. 그러면은 급여자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